아이 라이팅 봐주시는 어머님 필수입니다. 오늘 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또 잘 지내셨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집 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먹기만 했더니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으니까 볼살이 아주 튼실하게 올랐네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덜 먹고 정신을 좀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학원이나 학교를 잘 가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라이팅을 직접 봐주시고 첨삭해 주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 아이는 아직 라이팅을 안 하고 있어요. 리딩이나 리스닝이 먼저 아닌가요? 라이팅은 뭐 중고등학교 때 그때나 가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당장 라이팅을 시작하실지도 모릅니다. 먼저 라이팅의 중요성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리딩하고 리스닝을 할 때 처음부터 잘하나요?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리딩도 처음에는 한두 단어 떠듬떠듬 읽다가 그 다음엔 한 문장, 그 다음엔 한 패러그래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한 책 한 권을 다 읽게 되죠.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조금 늘려나가는 거고요. 리스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노래로 그냥 한두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가 그러면서 조금씩 늘어서 나중에는 긴 문장들의 다이얼로그까지도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리딩이나 리스닝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조금씩 연습을 해 나가는데 라이팅은 계속 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한 번에 쭉 A4를 가득 채우는 그런 쓰기의 실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리딩이나 리스닝을 하실 때 라이팅도 처음에 조금씩 같이 한두 단어 쓰는 연습부터 시작을 하셔야 같은 속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험은 리딩이나 리스닝이 다 아닌가요? 수능도 리딩, 리스닝만 보고 내신의 중간 기말고사에서도 리딩, 리스닝 시험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맞아요. 수능에서는 리딩과 리스닝 문제만 나오지만 학교 내신에서는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학기 내내 중간중간에 수행평가를 내잖아요. 그 수행평가를 볼 때 기본적으로 거의 영어로 쓰는 그런 라이팅이 베이스가 되는 수행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라이팅을 제대로 연습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내가 실력 발휘를 해서 내가 좀 상위권으로 나가고 싶고 별로 다른 부분에서는 변별력이 없다 싶을 때 라이팅에 힘을 줘야 내가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라이팅을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실제로 라이팅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처음으로 제가 주로 가르쳤던 학생들이 외고나 국제 중에 있었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 세 가지의 라이팅을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주마다 나가는 라이팅이 있고요. 한 달로 나가는 라이팅이 있고요. 한 학기 동안 길게 이어서 나가는 라이팅이 있어요. 한 주에는요, 예를 들면은 짧은 단편 소설, 글씨 포인트는 11로에서 A4 두세 장 정도의 길이 분량으로 만들어서 내야 하는 단편 소설 정도를, 영어 소설을 한 주 또는 2주에 걸쳐서 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조별 과제로 영어 오피니언이나 아니면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슈들을 골라서 쭉 길게 단순한 좀 아티클 정도를 만들어서 내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학기를 걸쳐서 내는 것들은 영어 논문을 쓰게 됩니다. 영어 논문을 쓰려면 한 학기를 내주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사전 조사하는 데만 한 달이 걸리고요. 그 조사한 거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개요를 잡는 데만 또 한 달이 걸리고요. 그걸 갖다가 천천히 써나가면서 계속해서 첨삭을 받고 마지막에 내는 것까지 해서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세 가지 정도의 라이팅을 계속해서 학기 내내 해 나가야 해요. 이걸 근데 제대로 내가 라이팅을 하지 못한다면 학기 내내 이 라이팅을 하는 게 너무 고문이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라이팅은 꼭 잘 하고 있어야 하는 베이스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외고나 국제중 국제고 안 갈 거야. 나는 그냥 일반고에 진학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학군지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학군지도 아이들이 기본적으로는
평소 교과 내신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배분하시는 게 바로 서술형 문제입니다. 보통의 문제들은 3점에서 4.2 사이에 3.2, 3.5, 4.2 이 정도 수준의 한 문제당 점수를 배분을 가져간다면 서술형 문제는 기본 6점. 한 문제 틀리면 6점이 나가는 거예요. 또는 한 문제 안에도 그 가운데 또 작은 1번, 작은 2번 두 가지 문제를 내서 한 문제에 10점 이렇게 배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과 내신에 다른 본문들 아니면 다이얼로그 이런 것들은 철저히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여지껏 공부했던 것들을 녹여서 라이팅을 써야 하는 문제를 틀려버린다면 한 문제만 틀려도 내신 등급이 쭉쭉쭉쭉 떨어지게 돼요. 실제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고2 남학생이 있는데요. 이 남학생을 지금 제가 맡은 지 반년이 되었어요. 사실은 내신이 4등급이었어요. 영어 내신이 4등급이었는데 저를 만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번 이제 1학기죠. 1학기 기말에는 객관식을 100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어머님도 아이도 정말 뛸 듯이 기뻐했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객관식 100점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서술형에서 정말 너무너무 많이 틀렸어요. 서술형 배점만 총합 19점이었는데요. 문제는 4문제인데 배점이 19점이었고 선생님께서 정말 너무 엄격하셔서 부분 점수도 주시질 않는 바람에 19점 중에 2점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단 2점을 받았어요. 결국 다행히도 이 시험이 어려웠어서 아이는 내신 총 2등급으로 마무리를 했긴 했지만 너무나도 큰 아쉬움으로 남았죠. 왜냐하면 라이팅이라는 건 정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절대 오를 수 없는 부분인데 나는 벌써 고2고 이제 시간은 없고 내신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는 건가? 객관식을 아무리 다 100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서술형을 틀리면 나는 틀렸나?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이런 나중에 후회, 내가 왜 라이팅을 벌써 일찍부터 하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를 하시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라이팅을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멀리 중고등학교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라이팅이 필요해지는 시점이 오거든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도 영어 말하기 대회 있다는 거 아시죠? 학교에서 영어를 조금 한다 한 아이들은 교내에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을 때 거의 대부분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 중, 고 모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가르치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영어를 좀 하고 자신 있어 하고 어머님들도 좀 수상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대회를 꼭 나가세요. 그러면 저에게 이거 라이팅을 먼저 어떻게든 해놔야 나중에 스피킹 연습을 하니까 미리 이거 써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절대 미리 제가 다 써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이가 출전해서 아이가 실제로 나가서 해야 되는데 내가 고르지 않은 주제, 내가 고르지 않은 토픽이나 내가 쓰지 않은 것들을 선생님이 아무리 잘 써준다 하더라도 그걸 나가서 그대로 외우는 앵무새의 역할밖에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미리 토픽을 저와 함께 고민을 해서 정하고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는 아이가 먼저 써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첨삭을 해 나가면서 완성을 해 나가죠.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라이팅이 필요합니다. 유치원 때는 그러면 다시 일찍으로 더 어린 나이로 와서 유치원 때는 어떤 라이팅을 하죠? 기본적으로 매일 영어 다이어리, 영어 일기쓰기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영어 일기쓰기라는 게 오늘 하루 동안 미쳤던 모든 일을 쓰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인상 깊었고 꼭 남기고 싶은 기록만 해도 괜찮죠. 그래서 오늘 내가 아이들이랑 함께 근처 공원에 가서 킥보드 타고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그냥 그 이야기만 한두 줄만 써도 괜찮아요. 처음엔 이렇게 짧은 문장부터 시작을 해 나가면서 한 문단으로 길이를 늘려나가고 한 페이지를 얼추 맞춰 나가는 이렇게 길이를 늘려가는 연습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라이팅을 할 때 그냥 내가 아는 단어만 쭉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아직 내가 문법적 지식, 그래머가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는 수거도 없고 그냥 우선은 연습해볼래, 편하게 연습해볼래 하면은 아는 단어부터 쭉 그대로 나열만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갖춰 나가야 나중에는 점점 더 완성된 것들을 만들어 나가겠죠.
그래서 계속 첨삭을 해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중요한 뼈대를 만들 때, 한 문장 안에서 뼈대를 만들 때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되고 단어들을 쓸 때 모양에 맞추어서 써야 하거든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on, the입니다. 이 on, the는요, 아이들이 문장을 처음 쓸 때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게 바로 on, the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군지에서나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이제 좀 공부를 아이들이 다 대부분 열심히 했을 때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서술형에 배점을 많이 준다고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2 남학생의 경우에도 선생님이 엄격하셔서 부분 점수를 하나도 주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학교들에서 아이들이 심지어 라이팅까지 잘하니까 부분 점수도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디서 부분 점수를 못 받을까요? 만약에 문장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단어만 정말 시제도 하나도 안 맞고 단어도 스펠링도 다 틀리고 그럴 때 부분 점수를 안 주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문장을 거의 다 썼어요. 정말 시제까지도 완벽하게 다 썼는데도 어떻게 해야 틀리냐면요. 바로 on, the를 제대로 안 썼을 때예요. 이 작은 the 하나가 나의 6점을 빼앗아가고 내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절대로 만만하게 보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내 평생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 국내에서만 일할지도 않을 거고 나중에는 외국계 회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기업에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서류 문서 작성이죠. 그런데 기본적인 on, the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이 사람의 영어 능력 자체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영어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기본이자 가장 핵심인 on, th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엔 스케치북에다가 제가 글씨를 써서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아이패드가 있었다는 것을 정말 기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쓰는 아이패드인데 점점.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마치 신문물을 처음 접하는 것 마냥 아이패드 칠판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소리가 거슬리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on the 시작하겠습니다. on, the 이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이것들은 우리가 명사 앞에 그냥 쓰지 않고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주고 싶을 때 쓰는 관사라고 합니다. 의미를 더 부여해준다고? 고작 on, the 이 한 단어, 작은 단어들이? 네,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어떤 명사 앞에 어떤 것들의 관사를 쓸까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명사가 뭔데요? 명사부터 알아볼게요. 명사란 한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명자가 이름 명자예요. 한자로. 그래서 무언가 물체들이나 사람이나 뭐 질이나 이런 것들의 이름을 말할 때 명사라고 합니다. 그럼 명사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일반 명사가 있겠죠. 일반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일반 명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펜, 우리가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핸드폰, 아주 떠오르는 것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한 권, 두 권, 이렇게 한 개, 두 개라고 복수를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일반 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고유 명사가 있어요. 고유 명사라면 정말 말 그대로 나만의 고유한 것이겠죠. 팀, 사람의 이름, 아니면 요일의 먼데이, 아니면 지리의 서울,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라고 하고요. 항상 맨 앞 글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단위명사라고 있어요. 이 단위명사들은 정말 말 그대로 단위들로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는 예를 들면 컵 한 잔으로 아니면 one cup of, 아니면 우리가 slice 했을 때 두 조각, two slices of, 아니면 병으로 다닐 때 10 bottles of, 이렇게 bottle, slice, cup, pound, 이렇게 단위는 함께 담는 그 단위들을 말하는 게 단위명사인데요.
그러면 왜 그것들을 1, 2, 3 하지 않고 이렇게 단위로 다닐까요? 맞아요. 바로 셀 수 없는 명사들이기 때문이죠. 1, 2, 3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자, 어떤 것들이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죠? 예를 들면은 sugar, salt처럼 너무 작은 가루들, 아니면 sand, 모래도 너무 작기 때문에 셀 수 없겠죠. 또는 뭐 milk처럼 액체, 이런 액체들 뭐 맥주, 주스, 물, 우유 이런 것들은 어떤 용기에 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고 심지어 온도에 따라서 고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셀 수 없다고 봅니다. 또 빵이나 버터 같은 거 자르기 나름, 모양 만들기 나름 이런 것들도 셀 수 없다고 하고요. 페이퍼처럼 너무 얇아서 슈트라고 다니거든요. 한 장 이런 것들도 셀 수 없다고 하고요.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머리 잘랐어. I have my hair cut 이러면 my hair이라고 하지 절대 hairs라고 하지 않거든요. 머리카락도 얇아서 셀 수 없다고 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셀 수 없는 것들에는 그램으로 다니는 고기류들도 있을 수 있죠. meat. 어떤 고기가 있죠? 돼지고기, 소고기, 뭐 닭고기 이런 모든 고기들도 셀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파운드나 아니면 스푼풀이나 bottle, 뭐 slice 이렇게 단위로 다니는 것들도 단위 명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더 많지만 본다면 추상명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추상적이라고 하죠? 사랑, 그리고 믿음, 그리고 건강, 그리고 우리가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데 진짜 정보의 바다가 있나요? 없죠. 그냥 정보가 많은 것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집합명사가 있는데요. 집합명사는 말 그대로 모두 함께 있는 것들을 한 번에 통으로 만들어서 집합이라고 합니다. 관중, crowd, 우리 가족, 원래는 뭐 기본적으로 2명부터 10명 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모든 팀, 뭐 경찰, police, 아니면 우리 반, class, 이런 모든 것들이 집합 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명사 앞에 쓰는 것들을 바로 관사라고 하는데요. 명사 앞에 왜 관사를 붙이느냐? 바로 관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어언, 그리고 더를 따로 볼게요. 자, 어언은 부정관사라고 하고요. 좀 한자 써서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문법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고 이것만큼 또 이 작은 한 글자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없어서 오늘은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에선 부정관사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로 따져보면 안일부, 정할정. 다시 말하면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말할 때 부정관사 어언을 씁니다. 자, 그러면 나 사과 하나 먹고 싶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I need an apple, I want an apple 이렇게 말할 때 어언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말하는 건 알겠는데 어나 어는 왜 나뉜 거야? 자, 어는 자음이라는 명사 앞에 올 때고요. 어는 모음이라는 명사 앞에 올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자음이고 뭐가 모음인데요? 자,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이것들을 모음이라고 하고요. 자음은 영어 알파벳에서 아, 에, 이, 오, 우가 아닌 나머지 모든 것들을 자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W도 있는데요. 뭔가 생긴 게 어떤 아이들은 이거 모음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W도 자음입니다. 그래서 W로 시작하는 것들도 분명히 어라고 쓰셔야 해요. 그럼 어는 정해지지 않은 아무거나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알아볼게요. 어는 정확하게 하나, 아무거나 정해지지 않은 하나, 말 그대로 one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 사과 하나 먹고 싶어. 근데 아무거나 뭐 파란색 아오리 사과여도 되고 빨간 홍옥이어도 되고 그냥 부사 사과여도 되는데 아무튼 사과였으면 좋겠어. 그럼 I want an apple. 그렇게 apple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면 애플은 아, 에, 이, 오, 우에 A로 시작하기 때문에 on으로 말했지만 아, 에, 이, 오, 우가 아닌 자음으로 시작하는 명사를 말하고 싶다. 예를 들면 나 책 한 권이 필요해 라고 말하고 싶으면 I need a book. I need a book. book은 B로 시작하기 때문에 on이 아니라 어로 가면 되겠죠.
그렇게 하나가 있어야 돼, 하나가 필요해 라는 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뭐뭐마다, 나 일주일마다, 한 달마다, 1년마다 이렇게 시간의 길이, 간격을 말하는 마다를 말하고 싶어요. 영어로는 per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마다의 의미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나는 한 달에 한 번 운동해. I do an exercise once a month. once a month. 그럼 나는 한 달에 한 번을 말해. once a month. 일주일에 한 번이야. once a week. 1년에 한 번이야. once a year. 어가 한 달마다 한 번, 1년마다 한 번, 이렇게 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또 어떤 마지막에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같은이야, the same. 우리는 똑같아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we're of an age. 우리는 나이가 동갑이야. 우리 나이 똑같아 라고 말하고 싶으면 we are of an age. 우리는 한 나이야. 다시 말하면 같은 나이야 라는 의미가 돼요. 사실 여기에 한 가지 더 대표 집단을 말하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cow is very useful animal. cow is very useful animal. 그럴 때 소 한 마리가 유용한 동물이야가 아니라 모든 소라는 동물은 유용한 동물이야를 말하는 대표 집단을 가리키는 명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거의 안 쓰고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더는 정관사라고 했는데 이 정관사 앞에는 부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해진 것을 가리키는 관사의 의미가 되겠죠. 정해진 것을 가리킨다. 자, 이 정해진 것을 가르칠 때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나 언이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가지 역할을 했듯이 더도 역할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 무엇이 정해진 것 중에 대표적일까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sun, moon. 정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정해진 것들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일하거든요. 그럼 the sun, the moon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sun, 그냥 moon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내가 첫 번째야. 아니야, 내가 첫 번째야. 이렇게 순서를 가리킬 때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하셔야 돼요. 그냥 first, 그냥 second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꼭 더 붙이셔야 돼요. 세 번째로 내가 최고야. 아니야, 제가 최고야. 라고 누가 최고인지를 가리킬 때 어차피 최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거거든요. 최상급 앞에도 꼭 더를 쓰셔야 돼요. 그냥 best 아니고요. the best예요. 그냥 worst 아니고요. the worst예요. 꼭 더를 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언제 많이 쓰죠? 악기 이름 앞에 많이 쓰죠? play violin, play piano 아니고요. play the violin, play the piano 이렇게 꼭 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언제 쓸까요? 더를 쓸 때 바로 우리 말했던 제일 첫 번째 거예요. 정해진 거 쓸 때예요. 앞에서 말한 거 다시 재지칭할 때 우리 더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책을 한 권 봤어. 근데 그 책이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어. 자, 이걸 영어로 해볼게요. I saw a book. I read a book. 내가 책 한 권을 봤어. 그럼 그 책 한 권은 그냥 아무거나 책 한 권이니까 이번에는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어라고 쓰셔야 돼요. I read a book. 자, 그런데 그 책이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어. 그럼 the book was a Romeo and Juliet. 이번엔 the book was a Romeo and Juliet. 이렇게 두 번째 말하는 건 한 번 말했던 걸 다시 재치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엔 the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와 언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됐을까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자, 관사라 함은 명사 앞에 쓰는데 명사를 그냥 쓰지 않고 굳이 관사를 붙이는 이유는 이 관사라는 것이 아주 짧은 단어이지만 대표하고 있는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걸 꼭 붙여줘야 한다. 이 어언더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이지만 이것이 내 평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어와 언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묶었는데요. 어와 언은 한자로 부정관사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안일부, 정할정, 정해지지 않은 아무거나 하나를 말할 때 쓰고요.
어는 자음이라는 명사 앞에 올 때, 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 올 때 씁니다. 여기서 모음이라 함은 아, 에, 이, 오, 우를 말하고 자음은 아, 에, 이, 우가 아닌 나머지 모든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것들을 자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정말 하나, one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I want an apple. 사과 하나 먹고 싶어 라고 말하죠. 나 한 달에 한 번 운동해. I do an exercise once a month, once a week, once a year. 이렇게 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는 같아. We're of an age. 우리 한 나이야, 우리 같은 나이야, 동갑이야. 이렇게 같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두 번째, the는 정관사인데요. 앞에 안일부가 빠졌죠? 그러니까 그냥 정해진 명사를 말할 때 씁니다. 세상에서 정해진 것들은 단 하나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달이나 해 같은 것들요. 그럴 때는 어차피 하나니까 the sun, the moon 꼭 쓰셔야 해요. 두 번째 서수. 서수는 순서를 말할 때 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자, 그냥 first 안 돼요. 오늘부터는. 세 번째, 최상급을 말할 때도 꼭 the를 쓰는데요. 최상급, 다시 말하면 최고는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best 아니고 the best. 그냥 최애가 아니고 그냥 worst 말고 the worst. 꼭 더 써주셔야 해요. 그 다음에 악기 이름. 예를 들면 played piano 아니고 played piano. 이렇게 꼭 더 붙이셔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앞에 말했던 거 다시 말하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또 얘기한 제 지칭일 때 써줍니다. 더를. 내가 책 한 권 읽었는데 그런데 그 책이 Romeo and Juliet이었어? 라고 말하면 I read a book and the book was a Romeo and Juliet. 처음에는 한 번 말하니까 언데, 두 번째 말하는 건 정해진 걸 말하니까 the를 꼭 써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 앞서 2시간 동안 there 다음에 비동사 나오는 거 무엇이 있다, 그 다음에 몇 개 있어, 얼마나 있어, how many, how much 이거 공부했었잖아요. 그것과 오늘에 나갔던 on the 이 총 3가지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한번 아주 짧은 단편으로요.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목을 제 맘대로 There was a cat and a dog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옛날에 고양이 한 마리 그리고 개 한 마리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 제가 뭐라고 했죠? There 비동사가 있단데 there was니까 있었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cat and a dog. 그러면 그냥 한 마리.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이럴 때는 어를 써야 되겠죠. 거기다 다 아이오가 아닌 자음이기 때문에 어라고 그냥 붙여주면 되겠죠. 자, there was a cat. 고양이 한 마리 있었어요. There was a dog. 개 한 마리도 있었어요. They were playing the piano and the violin. 근데 그들이 피아노도 연주하고 있고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있었어요. 자, 악기 앞이니까 the 꼭 써줘야 되겠죠? But they became very hungry. 그런데 굉장히 배고파진 거예요. So they were looking for something to eat. 그래서 뭔가 먹을 걸 좀 찾았죠. The cat found something on the table. 그런데 그 고양이가 테이블 위에서 뭔가 좀 발견한 거예요. 자, 처음에 말했을 때는 a cat이었는데 한 번 말한 고양이를 다시 말할 때는 제 지칭이잖아요. 그러면 the cat이라고 the로 붙일 수 있겠죠. They were apples. 바로 사과들이었어요. The dog asked, how many apples are there? 그래서 강아지가 물었죠. 자, 사과 몇 개 있어? 사과 몇 개나 있어? 라고 물었어요. 여기서도 앞에서 한 번 말한 강아지를 또 물어보니까 제 지칭이라서 앞엔 어였는데 지금 the라고 붙였죠. 그리고 개수를 물어볼 때 how many 라고 물어보기로 했고 원래 있다가 there are인데 있냐고 물어보니까 are there 이렇게 순서로 바꿔야 되겠죠. 그랬더니 the cat thought that he wanted to eat the most. 고양이가 나 배 많이 고프니까 나 혼자 많이 먹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역시 이 고양이도 한 번 말한 거 또 말하니까 the cat이겠죠. 그 다음 the most 가장 많이라고 최상급이에요. 그냥 most 안 되고 the most라고 더 꼭 써주셔야 돼요. So he lied that there was only 2 apples on the table and we could share one for one. 그래서 거짓말했대요. 테이블에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나씩 나눠 먹자. 자, 그럼 사실 자기는 3개 먹고 강아지만 하나 주는 꼴이잖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But in truth, there were 4 apples. 하지만 사실 4개가 있었대요. 자, there 비동사 있단데 there were이니까 있었다 과거로 되는 거죠. The cat wanted to eat 3 apples.
고양이가 혼자 3개를 먹고 싶었대요. 자, 한 번 말한 것도 재채칭 the cat 해야 되겠죠? Just then, the sun and the moon were looking down on them from the sky. 바로 그때 하늘에서 햇님과 달님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자, 아까 말했던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것, 다시 말하면 정해져 있으니까 the sun, the moon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겠죠. They came down and told the cat they saw how many apples there were. 그들은 앞에 나온 햇님과 달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내려와서 가서 고양이한테 말했대요. 나 몇 개는지 다 봤다고. How many apples there were. there 비동사 있다니까 there were 하면 있었는지 다 안다고 얘기했대요. So the cat suggested sharing the apples all together. 그래서 고양이가 알았어. 그럼 우리 다 같이 나눠 먹자 라고 얘기했대요. 자, the cat 고양이 2번째, 3번째, 4번째 계속 나오니까 the cat이죠. 그 다음에 앞에는 apples 처음 말했지만 지금은 2번째 말하니까 the apples라고 말할 수 있겠죠. They yelled, hooray! 와, 신난다! 나눠 먹는다! So, the cat was the first to eat one apple. 그래서 고양이가 바로 첫 번째 발견했으니까 처음 사과를 먹는 the first가 됐고요. And the second was the dog. 2번째는 바로 강아지가 먹었고요. The third was the sun. 3번째는 햇님이었고요. And the last was the moon. 그리고 마지막은 달님이었어요. 자, 이렇게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서수 앞에 꼭 다 더 붙이셔줘야 되고요. 강아지도 햇님도 정해진 것 그리고 재지칭하는 것 더 붙이셔야 되고요. The last 마지막도 정해진 거니까 더 써야 되고 the moon도 세상 유일무이니까 너라고 쓰셔야 돼요. They were full and happy. 그들은 배가 불렀고요. 행복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종합해서 복습 겸 짧게 만들어 봤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우리 단 3가지의 그래머밖에 안 배웠는데 그 3가지 배운 걸로 이렇게 짧은 글을 만들었어요. 아이들도 제가 아이들이라고 대입해봐서 아주 단순하게 정말 짧은 문장들을 쓴 거예요. 우리 아이라면 이런 라이팅은 이 정도는 조금씩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배웠던 there 비동사 쓰는 거, the 쓰는 거, how many 쓰는 거 이런 것들만 알아도 이렇게 라이팅 가능하니까 어머님들도 숙제해서 아이들에게 즐겁게 라이팅 가르쳐 주시고 첨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 동영상 많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